일단 이 200을 넣고 출력을 할 때 200을 저장을 해야죠. 자, 이제 캐릭터에 200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건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캐릭터는 마이너스 127에서 128까지만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 200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큰 게 뭐죠? 그쵸, 쇼트죠. 그래서 이렇게 쇼트를 바꾸고 실행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현재 2바이트를 쓴 거거든요. 2바이트. 200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볼게요. 지금 2바이트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1바이트 가지고 200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바이트가 우리가 음수한테 절반을 떼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대신 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럼 절반이 다시 이쪽 양수로 오죠. 그러면 0에서 다시 255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200도 표현 가능하죠. 1바이트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음수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 나이 같은 거 음수가 안 오잖아요. 그죠? 사람 나이 표현할 때 음수 쓸 필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 나이 같은 데다가는 음수를 포기하고 다 양수로 돌려라 하면은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죠. 사람 나이가 255살까지는 갈 리는 없겠지만 게임에서 엘프의 나이가 255살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종족에 따라서. 자,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다시 음수를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음수를 포기하는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캐릭터로 하시되, 자, 요 자료형에서는 요 앞에 unsigned라는 걸 붙이면 음수를 다 양수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내부적인 원리는 비트가 이렇게 8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게 음수, 그러니까 양수 음수 부호 비트고요. 요걸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수를 포기하면은 요 부호 비트까지 다 숫자 표현하는데 쓸 수 있어가지고 2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음수 포기하는 것이다. 음수를 양수로 돌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1바이트로 200을 저장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1바이트인지 볼게요. 자, unsigned 캐릭터의 자료형은 1바이트고요. 200 잘 나오죠? unsigned라는 거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트로 하셨으면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unsigned라는 걸 모르셨으니까. 이제 unsigned라는 걸 쓰면은 1바이트로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쭉쭉 하시면 돼요. 21억은 아까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고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트면 됩니다. 그냥 바로 여기서 진행할게요. 아니다, 이상하네요. 자, 21억, 22억 그냥 한 추에 다 하겠습니다. 이거. 자, 여기서 21억 당연히 쇼트에 안 되죠. 33,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인트가 21억 얼마가 나오는지 직접 계산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32비트거든요. 4바이트면은. 그러면 2에 32승 하면은 이만큼 나와요. 42억. 절반 음수 떼줘야 되니까 나누기 2 하시면 이만큼 나오잖아요. 요만큼이 마이너스한테 준 다음에 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 쪽은 여기서 1 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8바이트도 구할 수 있죠. 2에 8승 맞나요? 아니죠. 64비트죠. 8바이트면 다시 64비트 이만큼 나오죠. 여기 아마 1800경인가 그럴 겁니다. 해봤는데 나누기 해서 그럼 음수가 900경, 양수가 900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담이었고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억. 22억은 안 들어가죠.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21억 얼마였잖아요. 자, 그래서 22억은 인트로 4바이트로 저장 안 되니까 롱롱 인트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방금 뭘 알았다? 언사인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언사인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저장 가능합니다. 대신 이거 출력을 해볼게요. 이상하게 나오죠. 이거 저장은 잘 됐거든요. 22억이 저장이 잘 됐는데 이거 출력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d를 쓰잖아요. 요거는 정확히는 뭐냐면 정수로 해석해달라는 건데 4바이트 정수로 해석해줘라는 얘기예요. %d는. 근데 이거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unsigned 전용 서식 문자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8바이트 정수 표현 서식 문자를 쓰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unsigned잖아요. 그렇죠? unsigned를 찾아보시면 나오시겠지만은 U 또는 LU 이렇게 씁니다. U는 4바이트고요. LU는 8바이트입니다. U로 해볼게요. 잘 나오죠? 언사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의 범위를 일반적인 인트를 넘잖아요. 4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언사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서식 문자를 언사인드용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0억. 400억은 뭐 볼 것도 없죠. 롱롱 인트입니다. 이거는 뭐 언사인드 붙여봐야 언사인드 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또 D로 하시면 이것도 안 돼요. 잘 안 나오죠. 이게 4바이트로 표현해서 그래요. 8바이트로 표현하시려면은 LLD를 쓰셔야 돼요. 400억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서식 문자도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 문자열 안에서 치환하고 싶은 값을 전달할 때 이 값에 맞게 여기도 잘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 외우지 마세요. 검색하세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자주 쓰는 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메모리에 뭐 저장되는 거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포인터라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이 메모리판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무수히 많은 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제가 다시 int a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공간, 요거는 이제 변수는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뭔지 아시겠죠? 메모리상의 공간이에요, 변수는. 자, 그러면 어떤 공간입니까? 4바이트짜리 공간이죠? 4바이트짜리, 네모난 4바이트짜리 공간이에요. 여기다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네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진수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딱 A라고 지은 거예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메모리 상에 메모리가 이제 이만큼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얘가 이 메모리 상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 상에서. 그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int b 이렇게 20 만들었습니다. 일단 int b가 이 공간, 광활한 공간 어디에도 올 수 있지만 여긴 못 오죠. 여긴 이미 a라는 애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이런 데다가 만들겠죠. 얘도 4바이트겠고요. int니까 20이 들어가 있고요. 이름은 b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a랑 b랑은 서로 다른 공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메모리상에. 자, 그래서 이 공간들은 이 절대 메모리 전체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위치를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터를 설명할 때는 제가 이걸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변수를.
자, 이제 좀 바꿀게요. 그릇 말고 주소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보통 건물이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메모리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변수들 있죠? 요거를 제가 이제 건물이라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도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입주자나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자, 해서 건물에도 그런 게 있죠. 뭐 건물 용도가 있죠. 뭐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뭐 공업용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건물 용도와 그리고 똑같은 상업 가게여도 큰 가게가 있고 작은 가게가 있잖아요, 그죠? 건물 크기를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뭐가 이 자료형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볼게요 다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인트 만약에 이제 정수라고 하면 제가 상업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을 지어주고 땅을 해주고 이렇게 건물 지어주는 애가 이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애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상업용으로 한 4바이트 크기, 그러니까 4바이트면 중간 정도 크기죠. 중간 정도 크기의 상업용 건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충 10이라는 애가 들어갈 거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 건물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만들었어요, 건물. 그리고 이제 여기 10이 입주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보통 건물에 뭐 짓습니까? 건물에 뭐 이렇게 간판 해가지고 건물 이름 짓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건물 이름인 거예요, A. 이게 A가 건물 이름입니다. 뭐 여기가 뭐죠? MJ 빌딩? 뭐 이렇게 지어져 있던데 그러한 건물 이름이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MJ 빌딩으로 와라라고 해도 올 수 있지만 여기 행정구역상의 주소가 있잖아요. 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뭐시기 몇 번지, 그죠? 자, 그런 행정구역상의 그 주소가 있죠. 그건 딱 그 어떤 기준을 잡고 그 위치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이 건물이 얘도 주소가 있어요. 주소. 이거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꼭 여기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들은 자, 건물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죠. 모든 건물들은 주소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다 주소가 있습니다. 변수들은. 자, 해서 이 변수들이 메모리상에 위치하는 위치 정보, 그걸 이제 우리가 주소값이라고 하고 시언어에서는 그걸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가 뭐 가리키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상의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터는. 그걸 제가 이제 앞으로 주소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많이들 주소값이라고 부르니까. 자, 됐죠? 그러면 A라는 건물이 있는데 A라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 10한테 찾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건물 찾아가면 되는데 A라는 건물의 이름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뭐만 알면? 주소만 알면. 그렇죠? 그런데 주소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는 주소를 이 건물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 주소가 뭡니까? 그죠? 자, 그래서 A의 주소를 얻으시려면 A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자, 주소를 얻는 방법이에요. 앞에다가 이거 붙이십니다. 자, 변수 앞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변수 앞에 요거 %라고 하거든요. 이 기호를 붙이시면은 A가 자신의 주소를 줍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A의 주소가 뭔지. 자, A 주소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뭘로 출력하냐면 D로 하면 안 돼요. 주소는 정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F로 하냐? F도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에요. 주소는 그냥 주소입니다. 주소라는 유형의 데이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맞는 유형의 서식 문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P예요, P. 포인터. 자, 그래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6진수로 나오는데 이게 이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여기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 이제 a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치가 뭐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거 값이 되겠습니다. 주소값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은 변수 찾아올 수 있다. b의 주소값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얻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같은 말도 안 되죠. 얘네 둘은 주소값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값을 가지고 운영체제가 적절하게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공간의 이름, 우리가 변수명이라고 하죠. 변수명으로 바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를 통해서 이제 아직 접근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근데 주소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 A랑 A의 주소랑 완전 다른 값이다 라는 거. 그죠? A는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값이고요. 이 A에다 붙인 거는 그 건물의 주소예요, 주소. 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가. 10이랑,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건 건물 찾아가서 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10이라는 거. 자, 그럼 주소값을 찾아가야 돼요, 실제로. 자, 주소값을 찾아가시려면은 주소값이 이렇게 A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주소값이죠. 두 개 이렇게 합한 게 가로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주소값이에요. 주소값을 찾아가시려면 주소값 앞쪽 뒤쪽 말고 앞쪽 여기다가 별 붙이시면 됩니다. 요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주소값만 자체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 공간을 가리키는 어떤 주소값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종이에 적어놔요. 그 종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 주소에 공간이 나오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소값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10이라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찾아가셔야 돼요. 주소값을 들고 그 주소로. 그게 이제 그 주소값 앞에다 별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역참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몰라도 되고요. 뭐 역참조니 뭐니 이런 용어 같은 건 몰라도 되고, 주소값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주소를 찾아가면 그 주소를 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 볼 일 있으면 건물 찾아가야죠. 주소값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소를 찾아가야만, 실제로 여러분 걸어가서 찾아가야 건물이 나오듯이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옵니까? A 건물 나오겠죠, 이거. 그럼 건물에 누가 살아요? 10이 살고 있죠. 이게 10이에요. 볼게요. 10은 정수죠. 우리가 10 이거 정수로 나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퍼센트 %d 이렇게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은 정확히 뭐다? 정확히 20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안 거죠. 하나는 변수, 건물명으로 찾아가는 거고, 하나는 건물 주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뭐가 더 좋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원래 뭐 간단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하겠지만 무조건 주소로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시겠죠? 변수는 건물이고요. 건물은 주소가 있고요. 우리는 그 주소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소값을 알고 있으면은 주소값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 주소를 찾아가면은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변수 i의 값을 바꿔주는 건데 이름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름으로 바로 대입하지 마시고 주소를 이용해야겠죠? 이름으로 접근을 못하면.